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2부 강림의 강성호. 네, 강림의 임민소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오랜만에 좀 이 하락 흐름을 끊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최근의 하락 흐름을 멈추기엔 단기간에 멈추는데 시장에는 확실히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려 3거래일 연속 시장은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도 애매하게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또 내일이면 이제 한 주가 모두 지나가는데요. 또 이번 주 한 주 정리하는 겸 상한가 2부 다양한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2부도 내일장 공략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백인현 매니저, 조선희 매니저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줄 서는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7월에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7월에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한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순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김병진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39.6%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오늘 출연하는 백인현 매니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편입하는지에 따라서 1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 보면요. 순위 변화가 한번 생겼습니다. 딥노이드 2가 3위로 밀렸어요. 3위였던 김병진 매니저의 레페스아크가 2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대략 오늘 2%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위는 첫 번째 딥노이드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이 28.82% 굳건하게 1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트 내에 있었던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HD 현대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손절가 58,000원으로 내리고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하고요. 그 밖에 조선일 매니저의 화천기계 그리고 가스텔 발작이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관련 전략은 방송 통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다음에도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자, 이어서 어떤 종목들 더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를 터치한 가스텔 바작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편입한 노르페인트도 보입니다. 네, 다음은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플러스 3%대 보여주고 있고요. 진성TEC는 여전히 수익권 6%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창단조도 플러스 1.25%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장도 확인해보면 현대미포조선이 그래도 마이너스 4%대를 달려가고 있고요. 최근에 오늘 편입됐었죠. 현대에버다임도 마이너스 4.64%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어서 2위 달려가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들이 제외된 종목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기록하고 빠졌다는 게 상당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딥노이드 2종목 있고요. 심텍도 3%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볼까요? 자, TSI와 JT 가장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 아직은 조용합니다. 이 종목들이 과연 1위를 도약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위를 달려가고 있는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2위로 올라왔던 종목이죠. 네페스아크가 플러스 16%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새롭게 편입했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이너스 3%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LB세무커는 플러스 3%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4인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조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포트 리뷰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매니저의 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을 이제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종목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아주 지능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아주 운영을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비엠, 2위가 에코프로, 3위가 이제 셀트리온스케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1, 2, 3등 정도를 4등까지 지금 1등만 이제 오늘 에코프로비에만 조정을 했지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강했고요. 그 종목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 올리면서 다른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수익 났던 업종이나 종목들을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바꿔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오늘 굉장히 아침에 일찍 시작할 때는 강했다가 오후엔 좀 마이너스 됐습니다만 LG엔솔 그리고 3위가 SK하이닉스,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전자만 빼고 다 빨간불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지수는 뭡니까? 안 빠지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였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상당히 지능적으로 상반기 때 수익난 업종으로 매도를 하고 하반기 때 갈 종목들, 업종군들 또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상당히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릴 때 지수가 분명히 빠질 건데 빠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디펜스다라고 그랬는데 에코프로만 가고 이것만 안 가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차트상으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정도를 여유 있게 오늘로서 내일로서 끝나긴 하지만 우리 6월달 아주 수익률이 근데 한 달 정도 텀을 갖고 여러분들 2차 전지의 대장주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서 코스닥도 지금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반기 때 갈 종목으로 전체적으로 지능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업종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이수페타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슈팅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한미반도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대표하는 소부장 기업의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글로벌 1등. 특히 이제 오사트라고 해서 이제 후반 공정에 들어가는 바로 본딩 작업을 하는 기계인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HBM3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죠. 특히나 여러분 잘 아시는 AI나 그리고 챗GPT에 관련해 가지고 서버를 납품하는 거를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6월달 내일 끝나긴 하지만 7월달 이후에도 계속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스텔 바작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카스텔 바작은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한 50% 60% 이상 한 달만 해도 바닥을 찍고 수익을 많이 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의류 업종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카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만 골프웨어를 판매를 했는데 6월부터 지금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에 다 군납을 합니다. 군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지금은 종목이 좀 빠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내일까지밖에 아니지만 7천 정도까지 손절가격을 낮춰서 하루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천기계 리뷰도 한번 들어볼까요? 화천기계가 정말 안타까운데 이 종목은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가격이 빠졌는데요. 작년에도 원래 이 종목을 들여갖고 100%
2018년 대해서 수익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000원 밑, 손절미 라인은 벗어났기 때문에 손절미를 하는데 4,000원 밑으로 간다면 한 번 더 관심 있게 4,000원 밑에서만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저점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화천기계 4,000원 밑에서 공략을 해보는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여기는 계속 운동복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맞아요. 자꾸 1등으로 안 가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수급이 워낙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네.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반도체 섹터 외에는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조정은 받았지만 한 2평선 기준으로 61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평단을 어느 정도 맞춰 놓는다면 하반기에는 좋은 실적, 좋은 주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제가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추천하고 최근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네. 사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베이비몬스터 데뷔를 앞두고 지금 주가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어닝 시즌이 돌아오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갈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현재 종가가 78,400원인데 지금쯤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은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를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매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매수세만 봐도 충분한가요? 일단 뭐 기관 수급이 최근에 빠지고 있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YG 엔터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YG 엔터를 팔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엔터 관련 종목들로 다시 한번 어닝 시즌이 돌아오면서 수급이 쏠린다라면 기관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물리셨더라도 편하게 더 추가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빅뱅 전 멤버였던 탑이 지금도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인가요? 아니면 나와 지금 있나요? 제가 알기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오징어 게임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있었어가지고 네. 오늘 나왔었죠?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는 정리해 보겠고요. 조선희 매니저님, 오늘 들어보니까 오늘은 공략주가 없으시다고요? 오늘은 공략주 안 가져왔습니다. 빈대도 그러면 그렇죠. 백인현 매니저님의 예. 공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에 예. 7월 전망을 예. 힌트를 한 줄로 정리해 주세요. 7월 전망은요? 원래 저희가 종목에 따른 한 줄 네. 이야기가 아, 있었잖아요. 그렇구나. 그거를 네. 이제 7월 달 전망으로 한 줄 정리하고 계시면 그동안 저희가 백인현 매니저님 내일장 공략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전망은 제가 봤을 때는 개별주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벌써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조선희 매니저님? 네. 백인현 매니저의 이제 종목을 들을 거잖아요. 네. 질문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네. 백민현 네, 질문요.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을 가지고 한번 알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주시면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공략주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힌트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공략주 한 줄 힌트는 2차 전지 햇병아리입니다. 햇병아리. 네. 야, 지금 암탉, 수탉, 오글개도 많이 못 가고 있는데 햇병아리 사도 되나요? 일단 햇병아리지만 알찬 햇병아리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수주가 꼬박꼬박 이제 찍히고 있는 그런 네. 단계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햇병아리 바로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세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 메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더볼 부착 장비랑 레이저 커팅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최근에는 2차 전지 제조 라인 장비 쪽으로도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솔더볼 부착 장비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존의 기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 위에 반도체 칩을 올려놓고 구리로 된 이제 와이어 본딩으로 이제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했는데, 최근에는 플립 칩이라고 해서 반도체 칩을 뒤집어서 거기다가 이제 솔더볼을 이제 부착한 다음에 반도체 기판이랑 반도체 칩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반도체 칩의 속도를 올리는, 성능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플립칩 계열
로 이제 지금 네. 진행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FC BGA 계열 기판이라든지 FC CSP 계열 기판이라든지 바로 그런 게 바로 이제 솔더볼을 통한 패키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그 솔더볼을 부착하는 장비를 코세스가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최근에 플립칩 계열 이제 기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최근에는 로우 엔드급보다는 플립칩 계열 기판을 선호하고 있고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세스의 매출 비중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가공 장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레이저 가공 장비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바로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 다양한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도 곡선 모양으로 굉장히 정밀한 커팅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됩니다. 바로 그 레이저 커팅 장비를 코세스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애플 아이팟 시리즈 제조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네. 갤럭시 버즈 시리즈에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애플이 MR 헤드셋을 비전 프로라는 MR 헤드셋을 출시했는데 그쪽 생산 라인에도 코세스의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애플 쪽 매출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애플 쪽으로 납품하면서 기술력은 인정받았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리페어 장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LED, OLED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로 LED 그리고 미니 LED 쪽으로 또 지금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와 미니 LED 같은 경우에는 작은 LED를 엄청난 숫자로 도열해서 해상도를 높인 그런 구조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불량이 났을 경우에 완전히 폐기하면 너무 손해가 심하기 때문에 리페어에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리페어 장비의 매출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제조 장비입니다. 네. 이쪽은 지난해 2011월 달부터 북미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로부터 수주를 시작했고 올해 3월 달, 4월 달 계속해서 수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연간 수주 금액이 1천억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매출까지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밸류에이션도 한번 받아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코세스의 주가는 전혀 비싼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최근에 기간 수급이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15,000원,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까지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세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조설 매니저님 준비되셨나요? 네, 다른 거는 기업 분석은 뭐 잘하셨고요. 차트상으로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보니까 외국인하고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갖고 있던 11만 주를 지금 기관이 오늘 매수를 다 하는 이렇게 물려받는 거를 보이는 것 같은데 차트를 지금 보니까 약간 쌍봉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제 아직 6월 15일에 들어왔던 큰 세력은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칫하다가는 지금 11일선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긴 한데 잘못하면 11일선 이탈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사실 차트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차트적으로 이제 5일선을 타고 확실하게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단정 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가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코세스 쪽으로 이제 기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래 꼬리 달면서 어느 정도 수급을 말아 올렸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야심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선을 타고 있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또 백인현 매니저가 반론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상당히 긴장이 됐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저도 긴장이 됐고 민수 아나운서도 긴장이 될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듣는 백인현 매니저의 표정이 정말 저희가 방송할 때 네. 못 봤던 표정. 갑자기 놀라셨는데 디펜스를 잘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코세스 오늘 공략자 하나였습니다.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줄 서는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줄 서는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통해서 7월 증시 전망 함께 볼 텐데요. 썸머랠리에 대한 전망이 국내 대형 증거사 10곳 중에서 6곳만 코스피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상승하는 섹터로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를 일제히 제시했고요. 거기에 조선과 철강도 긍정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곳에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가 박스권 혹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하는 매니저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봐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종목 줄 세워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서머랠리 주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줄 세워보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네. 기준으로 오늘 딱 순위를 만들어 오셨나요? 가는 업종이 더 간다. 가는 업종이 더 간다. 네, 포커스가 알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떤 기준으로 오늘 좀 순위를 만들어 오셨나요? 네, 최근엔 반도체 종목이 잘 가고 있지만 반도체 종목도 언젠간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기업 위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가는 업종이 간다. 그리고 실적이 입증이 되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유망 종목 탑3 가보시죠. 네, 3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공개가 됐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3위에는 대덕전자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3위에는 HSD 엔진 있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님 당연히 이제 유망 의견을 네. 붙여서 가지고 오셨겠죠? 네, 맞습니다. 두 달 동안 계속 이제 대덕전자는 업종제에서 특히 반도체에서 이제 괜찮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라고 할 때 꼭 네. 한 1, 2위 안에 꼭 들던 그런 종목인데요. 잘 갔어요, 그리고. 네, 잘 갔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거의 지금 한 30% 이상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 추천할 거를 그랬어요. 저도 지금 브랜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6월 이 종목 달에. 포트에 왜 안 넣으셨어요? 네, 근데 왜냐면 너무 좋은데 또 포트에 또 넣으면 또 이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브레이크 걸리면 안 되니까 보시는 분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 쏠쏠하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은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서 자료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빨리 들어가셔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덕전자는 굉장히 매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근간이 이제 반도체 업종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2, 4분기의 매출, 2분기 매출이 이제 7월 달에 발표가 될 건데 굉장히 이 반도체 업종군들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부장이나 이 MLB 만드는 회사들은요. 그래서 앞으로 뭐 AI 그리고 챗GPT 관련해가지고 대장 종목이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여러분들 수익률 싸움에 들어갔던 한미반도체 두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종목의 대장 종목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MLB를 만드는 회사인데, 특히 이제 FCBJ죠. FCBJ가 왜 중요한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FCBJ 같은 경우는 서버나 노트북 그리고 챗GPT나 AI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CPU가 있는데 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게 나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이상은 꾸준히 굉장히 좋게 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이제 HBR3 그리고 DDR4, DDR5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금년부터 이제 회로기판에 바로 반도체 회로기판의 변혁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매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 겁니다. 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엄청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2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32,000원인데 앞으로 더 갈 것 같습니다. 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덕전자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보자면은, 네. 대덕전자 일단 실적에서 보면요, 1분기 실적이 많이 다운된 상태로 나왔고, 일단 현재 2분기 컨센은 영업이익 103억 기준보다는 많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103억에서 더 2분기 실적이 높게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그린라이트가 나올까? 그쵸. 아니면 여기서 꺾인다면 만약에 반도체 업황 겨울 더 길어진다고 봐도 되는 건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예. 원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재고 소진이 거의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50조, 60조 이상 재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한 20조 넘게 재고가 있었는데 작년 4분기하고 올해 1, 4분기 때 재고 소진을 위해서 이 물량을 안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끝나고 우리 1, 4분기 때 전체적으로 소부장주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았었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변혁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출이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HBM3나 또는 HBM4 삼성전자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고 DDR4, DDR5가 나오면은 지금 갖고 있던 구조의 그 반도체 기판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석전자 기본 예상 익스펙테이션보다 2, 4분기 때도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3, 4분기 이후에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11일선입니다. 11일선을 타고 계속 갈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2달 전에 얘기했는데 안 사셨다.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일선 밑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때만 11일선 밑으로 떨어질 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HSD 엔진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HSD 엔진이고요. 유망입니다. 일단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가가 7,000원대부터 꾸준히 팔로우를 했던 기업인데 일단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선박용 엔진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중국 쪽 조선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도 유리하고 그리고 중국 선박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도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 선박업체 모두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HSD 엔진의 장점은 바로 엄청난 수주 잔고입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2조 4,928억 원인데요. 매출 기준으로 한 3.3년 정도의 그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박 엔진 쪽에서 3년 정도의 수주 잔고는 거의 이제 조선사 기준으로는 6년 정도의 수주 잔고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HSD 엔진의 수주 잔고는 좋다. 그리고 HSD 엔진의 3년 정도의 실적은 끄떡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음 장을 한번 보게 되면 HSD 엔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사실 기존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던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수주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수주가 부족해서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저가 수주 부분을 지난해 2분기에 다 털어버리고 이제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요.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여기가 영업이익률 자체는 로싱글로 거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한 2%에서 한 3%대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제가 회사 측에 지난번에 한번 확인했을 때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2%에서 3% 정도 나온다라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HSD 엔진의 이제 올해 영업이익을 한 400억 이상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HSD 엔진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올랐지만 지금부터 접근하셔도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게 DF 엔진 비중 확대 중이고 또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 엔진이 어떤 쪽으로 좋은 거예요? 네, 지금 DF 엔진 같은 경우에는 듀얼 퓨얼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연료를 하나만 썼는데 이제는 이제 LNG 연료 그 LNG 연료 천연 엔진 또 천연 이제 연료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DF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통 엔진보다 한 마진율이 한 3%에서 5% 정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수주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DF 엔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1분기는 2% 나왔지만 향후에는 3%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SD 엔진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게 생각보다 매출액 대비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듀얼 퓨얼 엔진이 들어간다면 여기 영업이익률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 눈여겨봐야 할 7월 종목 2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조선일 매니저의 2위에는 JYP 엔터 나왔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2위에는 서현이화 나왔습니다. 자, 갔던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7월도 잘 달려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제 3분기 시작입니다. 3분기 좀 기대할 이벤트가 있나요? 3분기 기대할 이벤트 너무 많죠. 오히려 많다. 예, 지난번에 이제 여기 나왔을 때 이제 4월 달에
7만 원 돌파하기 시작할 때 여기 나와서 물려라라고 소리를 쳤는데 맞아요. 그 이후로 따블이 나버렸습니다. 14만 원 딱 찍고 지금 조정이 약간 들어오긴 했는데 자 우선 보면은 이제 1사분기 때도 실적이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화면은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지금 발표되는 내용 예상 익스펙테이션을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역대 1사분기 때도 지금 최고치다라고 그랬는데 2사분기가 또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활동을 2분기 동안 하면서 월드 투어를 47만 명이 지금 했고요. 일본 싱글이 지금 정규 10집인데 초동만 14만 장이 팔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TS나 다른 그룹들은 잘 안 돼. 스키즈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스트레이트 키즈는 잘 모르는데 와, 일본에서는 대박이네요. 6월 초에 정규 1집 3집 갖고 이제 컴백을 했는데 음반 판매량은 벌써 638만 장입니다. 와, 전년 대비 356%. 벌써 작년 판매량이 3배를 늘었다는 얘기고요. 공연 모객 수만도 벌써 53만 명에서 작년 대비 84%. 거의 뭐 2, 4분기, 3, 4분기 넘어가면 더블 이상 넘어가겠죠. 엄청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세요. JYP 분기별 음반 지금 판매량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와, 이 작년 1, 4분기 대비 올해 1, 4분기 거의 한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2, 4분기가 1, 4분기 때보다 더 좋다고 하니 엄청나겠죠. 자,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트와이스하고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이제 투탑으로 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엔터사,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엔터사 중에 4개 대형 엔터사 있는데 그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도 한 72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작년 대비 한 36%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특히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투어가 또 있습니다. 3분기 때 그래서 45만 명 정도.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 월드 투어가 인지 시작입니다. 3분기부터.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638만 장 음반만 팔았지만 앞으로는 매출 규모가 투어까지 가면 엄청 늘어나겠죠. 네. 거기다가 있지가 앨범이 컴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활약을 할 리주가 지금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기별 모객 수 전망을 보니까 작년하고 진짜 게임이 안 돼요. 올해 작년 지금 이제 1, 4분기 때 2021년도죠. 2020년도 없었어요. 예. 근데 2023년이 지금 보시면 2015년도부터 21년까지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3, 4분기, 4,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넘어가면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 모객 수는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 고객들을 의미를 합니다. 거기다가 하반기 때 또 특히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A2K죠. A2K는 아메리카 투 코리아인데요. 지금 대형 엔터사 중에서 JYP의 A2K가 가장 빨리 미국에 현지화를 시키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K-팝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미국 내에서 음반 판매량이 1%밖에 안 되고요. 공연 모객 수는 전체 미국 시장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A2K가 미국에 정착을 하면은 최소 5% 내지 많게는 10%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체 미국 시장에서 보고 있는 바. 그러면은 JYP가 성장 잠재력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JYP의 분기 매출도 지금 보니까 4분기까지 매출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음원 매출부터 시작을 해서 MD 유튜브까지 나왔는데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그러니까 여태 작년까지 합한 거를 올해 다 이루는 거니까 네. 엄청납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은 14만 원 찍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60일선도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선 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세 매니저 2위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2위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서현 2화를 볼 텐데 지금까지 2위, 3위 모든 종목들이 상반기에 잘 달려간 종목들이에요. 특히나 서현 2화는 이미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3배 뛰었습니다. 네. 근데 7월도 갈까요? 7월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HSD 엔진이랑 이제 서현이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최근 주춤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잘 가면서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데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닝 시즌이 돌아온다면 사실 자동차 관련 종목들과 조선 관련 종목들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서도 그나마 매력적인 종목들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줄서는 종목 1위 종목으로 아진산업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다음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종목이 바로 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자동차
내외장재 전문 업체이고 매출의 90% 이상이 현대차 그룹에서 발생이 됩니다.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량 문 안쪽에 도어 트림이랑 그리고 차량 기둥 역할을 하는 필러 트림 그리고 자동차 내부 콘솔 그리고 차량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현대차 그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왔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서현이아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북미 쪽에서 매출 비중이 늘었는데요. 일단 기존의 북미 조지아랑 알리바마 지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서현이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고 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시에 생산 공장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쪽에서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뒷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연도별 실적 변화라고 해가지고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현이아가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요. 이때 매출액이 2.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78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영업이익률도 한 4.5%였고요. 이게 역대 최대 실적인데 이후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자동차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다운됐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이때 매출액이 연간 2조 원 이하로 감소했고요. 하지만 코로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2021년부터 매출액은 2조 원대를 회복했고요. 특히 22년도에는 매출액이 2.84조 원까지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1,507억 원 나왔습니다. 지금 2022년도가 2016년도 가장 실적이 좋았던 데를 이미 상회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5.3%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는 더 좋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 실적만 해도 영업이익은 536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137.1%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이유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 공통사항인데요. 최근에 매출액 환율 이슈로 인해서 이제 수출 비중이 많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매출액이 급증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가 굉장히 비쌌는데 올해는 운반비가 굉장히 다운되면서 자동차 업체 부품 업체들의 마진율이 굉장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현이아도 바로 그 영향을 톡톡히 받고요. 향후에 이제 자동차 운송비가 지금 정도의 수준만 유지해 준다라면 7%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 비교했을 때 서현이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은 일단 예상되는 거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서현이화입니다. 상반기 좋았는데 하반기도 좋을 수도 있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유망 종목 보시죠. 네, 1위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조선일 매니저는 좀 살짝 상반기 결산. 상반기 연말 결산이 어디 있어요? 상반기 결산. 1위 기아 나왔고요. 네. 네, 제가 할게요. 제 종목. 상반기 연말결산. 네, 오늘 민수 아나운서. 백인현 매니저 네. 1위에는 제주항공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일 매니저님, 기아도 목 놓아 예. 계속 얘기해주고 계속 강조해주던 종목입니다. 예. 하반기는 이미 상반기 많이 올라서 하반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아요. 예. 상반기 연말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자동차 업종의 주도주라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업종군에서 반도체 사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조선 업종을 좀 뺐습니다. 이제 JYP 때문에 뺐는데 조선 그다음에 뭐 JYP나 이런 종목들 엔터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 강한 이유가 바로 매출이 굉장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군들이 한 2, 3년 이상은 더 매출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매년 매 분기마다 발표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까 JYP도 이제 상장 이래 매출이 신고가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종군에서 최고 기업을 뽑으라라고 하면은 거의 미국 내에서도 그런다고 그래요. 애널리스트들이 기아차 최고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뭐 반도체나 여러 업종군들 보면 재고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재고가 쌓여있질 않아요.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상층들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그런 경기를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좀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만 미국 내에서 매출을 보면은 가장 재고 소진이 많은 게 그러니까 재고가 별로 없는 게 기아하고 도요타인데 한 달 반?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반도 안 돼가지고 기아 같은 경우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요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기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이 20% 이상 플러스가 나고 있는 반면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6.2%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뜻은 도요타 같은 경우는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줄인 거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너무 잘 팔리니까 재고가 지금 조금밖에 안 남은 겁니다. 예, 그런 것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이익이 올해 한 8조 한 5천억 정도 엄청납니다. 또 이제 2분기, 3분기 발표하면은 상장일에 또 신고가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매출의 영업이익이 그 정도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매출액이 상장일에 맨날 신고가입니다. 자,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퍼가 4.4예요. 자동차 종목 중에는 최소다라는 거 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내용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밴드 가면 다 있습니다. 조선희 매니저의 기아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제주항공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최근에 다시 주가가 항공주들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항공주를 볼 때 이제 휴가철도 시작이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백인현 매니저에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뭐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네,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른 LCC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초에 사실 리오프닝 때문에 한 차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실적이 아직 찍히지 않을 때였지만 이제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연초 상승 구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LCC 업체 중에서는 제가 제주항공을 가장 선호하는데 네. 일단 LCC 1위 업체라는 점 때문인데요. 사실 주가 자체는 TA항공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알짜 종목은 제주항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국내 여행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쪽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일본과 동남아 쪽으로 본격적으로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LCC 업체들의 실적이 가파르게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달러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엔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갈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객 수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장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과 동남아 쪽으로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7월 달이랑 8월 달에 그 일본, 동남아 등 760편 증편에서 운항을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만 168편 증편을 운항한다라고 하니까 향후에는 일본 쪽 여행객 수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1분기 실적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706억 원 나왔고요.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한 16.6%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LCC 업체들 공통사항인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증권사 추정으로 2,526억입니다.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2018년도 기록한 1,023억 원인데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그때 당시에 그 영업이익이 한 두세 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올해는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위 종목으로 제주항공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한 3분 동안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줄 서는 종목에 7월 유망 종목 이야기를 해봤는데 유망 섹터도 간단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저희 댓글창에 자두님께서 네. 상반기 결산,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조선, 엔터, 미용, 의료기기가 잘 갔다라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 섹터들 모두 하반기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반기 때까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자두님이 이 프로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맞아요. 심지어 이제 금요일날 저녁 늦게까지도 많이 잘 보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전체적인 평가를 잘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시장을 잘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화면 보면은 지금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오늘 2시 이후에 좀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신성이언지, 대한항공,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항공도 포함이 되고요. 대덕전자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지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있냐면 윈도우 드레싱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올려놓고 아침에 올려놓고 나머지 수익 많이 난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종목은 매도상이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때도 현재 지금 강한 업종군들, 강한 종목들이 하반기 때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두님 파이팅입니다. 네, 자두님 진짜 애청자십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아까 이제 조선 매니저는 막판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반기에 갔던 종목들이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해줬고 오늘 매니저님 순위를 쫙 봐도 상반기에 잘 갔던 뭐 조선, 2차전지는 없었습니다. 뭐 자동차, 그리고 항공, 그리고 엔터, 반도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외에도 다른 섹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우리가 상반기에 믿었던 섹터 그대로 믿어야 되나요? 하반기도? 일단 지금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빠르면 올해 3월 달부터 많이 반등을 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 2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의 이제 반도체 섹터 IR 담당이랑 여러 번 통화를 해보면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오히려 1분기보다 더 안 좋은 기업들도 많고요. 따라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은 계속 가고 있지만 2분기 실적 시즌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7월 달부터는 어닝 시즌 위주로 종목을 선별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쯤 진행이 되면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 때문에 이제 종전 테마, 뭐 건설 테마 이쪽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테마별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줄 서는 이슈, 줄 서는 섹터 이런 거 한번 7월 초에 한번 또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 얻어야겠죠? 조선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가셔서 조선일 검색하시면 밴드에서 무료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한가 2부에서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이 이번 한 달 동안 수익이 안 났는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려 한 종목은 500%, 한 종목은 100% 이상 딱 두 종목을 추천드렸거든요. 엄청나게 났는데 그 종목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이 방송에서는 추천할 때 빨간 딱지 붙으면 얘기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빨간 딱지 붙고 계속 올라가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공개 방송 꼭 보십시오. 내일 오후 3시 40분에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장 끝나고 3시 40분에 조선일 매니저와 다음 주 그리고 7월 전략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무료 방송에서는 7월 달 이제 어닝 시즌 돌입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종목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는 제가 항상 공모 주식이 있을 때마다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주요 뉴스 소개해드리고 제가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공모주 상당히 쏠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현 매니저 네이버 밴드 들어가면은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시니까 가셔서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 또 알맥 상장일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백인현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2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